이 중간고사 첫 시험 범위에서는 매년 똑같이 허생전이라는 이 고전소설 파트와 문법,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14문항 사실상 절반 이상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는 이 허생전과 의문의 변동, 문법 파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생고에서 가장 많이 냈던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개수를 고르시오였는데 답이 0개였었습니다. 즉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개념이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답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이 어려운 유형들이 출제되는 게 낙생고 국어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사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배성재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였고 분당에 위치한 정자동에 위치한 아라국어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총괄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였고 그때 당시 낙생고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 05년생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 그때 당시 수강생은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자, 저는 원래 낙생고를 계속 매년 해오고 있었었는데 아라국어를 떠나서 대치 두각학원, 아마 어머님들이 흔히 강남대성학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강남대성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능 및 내신 국어를 담당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대치 미래탐구하고 분당 미래탐구에서 낙생고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낙생고 1학기 국어 내신 경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분석집, 아마 어머님들이 받으신 자료 요 자료집인데 제 자료집에도 써져 있지만 낙생고는 국어시험이 분당 지역에서 가장 쉬운 학교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즉 국어시험이 난이도가 매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1등급은 변별이 되는 변별력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낙생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박영목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인 만큼 시중에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낙생고는 시험 범위에서도 딱 특징이 잘 드러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에 있는 이 순서가 정말 예쁘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학교에서는 뭔가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능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부분들은 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 프린트가 들어가거나 하는 일반적인 학교들에 비해서 제가 자료집에는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넣어놨을 텐데 중간부터 기말고사까지 교과서의 순서 그대로를 100%를 진행을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없이 선택형은 총 2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과서의 내용을 100%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낙생고 내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교과서에 대한 얘기밖에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간고사 첫 시험 범위에서는 매년 똑같이 허생전이라는 이 고전소설 파트와 문법,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14문항 사실상 절반 이상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는 이 허생전과 의문의 변동, 문법 파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낙생고의 시험 특징을 몇 개를 좀 뽑았는데 첫 번째, 교과서에 충실한 진도 구성, 교과서에서 100% 출제됩니다. 즉 그 어떤 학습지 외부 프린트물 없이 교과서 본문으로만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낙생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낙생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낙생고는 항상 1학기 중간고사는 쉽게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라국어에서 학생들을 담당을 했을 당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저희 학원에만 13명이 있었을 정도로 즉 1등급이 8명까지인데 저희 학원에만 13명이 있었을 정도로 중간고사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고 대신에 기말고사에서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어렵게 출제했었는데 이 낙생고 시험을 어렵게 출제를 한다는 것은 국어에서는 유형을 어렵게 출제하는 겁니다. 즉 이 유형을 어렵게 출제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 즉 모든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혹은 모두 고르시오의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이 낙생고 시험의 특징이고 변별력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낙생고에서 가장 많이 냈던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개수를 고르시오였는데 답이 0개였었습니다. 즉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개념이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답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이 어려운 유형들이 출제되는 게 낙생고 국어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사실 1학년 국어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이 등장했을 때, 즉 외부 지문이 등장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게 되는데, 낙생고는 작년 기준 외부 지문이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외부 지문 역시 출제가 되지 않고 교과서 하나만으로 끝을 보는 학교가 낙생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낙생고는 커리큘럼 과정상 수학과 과학에 되게 학습의 부담을 높이는 반면에 국어 같은 경우는 학습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게 학교의 기조 방향, 출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변별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변별력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실 이게 중간고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따가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지만 가끔 중간고사에서 시험 범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어의 상식, 맞춤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변별력, 즉 수능, 즉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 범위 외의 국어 상식들에 대해서도 이걸 왜 출제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국어 상식 같은 경우는 사실 출제가 됐다 하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국어 상식도 조금의 대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실 제가 낙생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뽑는 게 요 다섯 번째입니다. 낙생고 선생님들은 대부분의 문학작품의 수업을 해법 문화자습서를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낙생고 선생님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신 선생님 중에 고창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EBS 단독저자도 등재되실 만큼 많은 출판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창균 선생님이 이 해법 문화자습서를 편찬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낙생고 선생님들은 교과서 바탕으로 수업을 하되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해법 문화자습서에 있는 그 내용 바탕으로 기반으로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생고 같은 경우는 이 해법 문학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보는 낯선 처음 보는 용어들은 해법 문학자습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여섯 번째, 어렵지 않은 이 낙생고 시험에서 결국 변별력이 생기는 그 포인트는 개수를 고르는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유형과 이 두 번째가 자습서의 표현을 학생들에게 낯선 용어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즉 낙생고 시험에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왜 틀렸지? 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 선지가 헷갈렸다고 얘기합니다. 즉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자습서나 기존의 학교 프린트 혹은 시중 문제집에 없었던 새로운 낯선 용어들로 바꿔놓은 선지들이 이 낙생고에서 시험 문제 변별력을 갖추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 문제를 바탕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문학 문제인데 마찬가지, 문학이라고 하는 요거는 독서 지문인데 마찬가지 윗글의 통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제시된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숙지만 했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배점이 4점이긴 하지만 사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도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80%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인데 고등국어하고 중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고등국어, 중등국어에서는 이 고지라는 단어가 프린트에 있었을 때 국외음화 현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됐다라면은, 이 고등국어부터는 국외음화 현상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라면은 이런 5가지의 예문에 스스로 적용을 하고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고등국어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따가 고등국어는 문법이 암기가 아닌 왜 이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잠깐 수업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난이도별로 문제를 조금 예시를 들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허생전에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 즉 밑줄 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봤을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 배점 자체도 4.2점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중 문제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갑자기 생뚱맞은 시험 범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요새 아이들은 유튜브 세대다 보니 이런 것들에도 사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잠가주세요라는 이 단어가 지금 2년 연속 기출이 된 문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에 있는 의탈락이라는 개념에 대한 활용되는, 즉 뭔가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서 심도 있게 만든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낙생고 같은 경우는 저는 족보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이런 기조들이 계속 반복되는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5번 중에 최근 5개년 중에서 최소 2번 이상 반복된 기조의 출제 문제들은 반드시 학생들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항상 과제집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문제가 제공이 되긴 하는데 3.5점으로 배점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워낙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등급을 가려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별 문제 시에 상을 뽑았는데 사실 상을 뽑을 만한 문제가 작년 중간고사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갖고 온 요거는 허생전이라는 그 고전소설 작품의 홍길동전이라는 외부 지문, 즉 학생들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을 엮어서 낸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외부 지문이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홍길동전이라는 작품과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연관짓는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됐고 이건 누구나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즉 학교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도 실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 싶던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어를 바꿔서입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잉여농산물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즉 이런 용어를 조금씩 변경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낙생고 시험의 특징이고, 앞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이 난이도 하한 문항도 마찬가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는 요 초월적 인물이라는 말, 즉 교과서나 자습서에서 워딩은 비범한 인물, 대범한 인물이라는 워딩을 많이 썼었는데 이 초월적 인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생들이 초월적 인물이라는 말이 어떤 용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낙생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의 포인트는 문제의 유형과 선지에서 조금씩 바뀌는 낯선 용어들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낙생고에 대한 이런 시험 대비 전략인데, 첫 번째, 낙생고는 사실 교과서의 내용에 완벽한 숙지 말고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즉 교과서의 내용 확인을 하는 문제가 80% 이상이고 다른 심화 문제 역시도 교과서의 내용을 응용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휘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선지에서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 보는 어휘들이 선지에 등장을 하고 그 선지에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선지에서 정오 판단이 깔끔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실제 허생전과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워낙 긴 지문이고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허생전 안에서도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인데, 이 낙생고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독특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하고 낙생고 시험의 경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낙생고 경향에 맞춘 제가 그동안 낙생고 수업에서 활용을 했던 교재들과 낙생고의 바뀐 선생님들의 새로운 경향들을 합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한 과제집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집에는 평가 문제집 자습서의 기본 문제부터 EBS나 수능 고난이도의 문제까지 제가 모든 유형들을 종합한 문제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신이 곧 수능형 문항 대비라는 건데, 이런 낙생고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낙생고 내신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능 시험에도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즉 낙생고는 사실 정시와 수시를 비중을 따졌을 때 정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교이긴 하지만 내신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방금 낙생고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제가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번에 낙생고가 27명 서울대를 진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서 학생들하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제 수업이 어떤 게 도움이 됐냐라고 물었을 때 뭐 내신은 워낙 학교에서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내신은 좋은 점수를 받진 못했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서 독서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수능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강사 선발 프로그램에서도 독서와 문법으로 강사 평가 선발에서 1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저는 수능 독서하고 문법에 특화가 되어 있고, 낙생고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는 그런 문법과 독서 수업에 대한 정시 수요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신을 접근을 하더라도 수능의 관점에서 내신을 접근하고 어떤 것이 수능형 문항인지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수업 예시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낙생고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높임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표에서 30개가 넘는 모든 종결어미들을 외우고 시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국어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항상 문법에서 무언가 두 개로 나눠질 때는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격식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즉 직장이나 혹은 아이들의 기준으로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장소, 즉 사적인 장소에서 쓰는 말이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그 공격식체 안에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를 나누는 기준은 높임의 정도입니다. 하십시오체는 2번 높인 거, 하오체는 1번, 하계체는 1번 낮추고, 헤라체는 2번, 다시 해오체는 1번 높임, 해체는 1번 낮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낙생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그동안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 비읍시다라는 종결어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봐. 우리 비읍시다라는 어미를 딱 보자마자 공식적인 장소에서 쓰고 높임이라는 건 납득이 될 거야. 근데 그럼 이게 하십시오체인지 하오체인지가 헷갈릴 거거든. 생각해봐. 내가 아까 격식체는 공식적인 장소, 즉 직장에서 쓰는 거라고 했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직장에서 제일 높여야 되는 사람, 내 기준은 원장님이겠네.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퇴근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이 마지막 퇴근이 되지 않겠니? 원장님 입장에서 몇 번 높여줘야 돼? 2번 높여줘야 돼. 근데 내가 몇 번밖에 안 높인 거야? 1번 높였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비읍시다는 논리적으로 하오체가 될 수밖에 없어. 동시에 니네 학교에서 또 많이 나왔던 거 요 가디. 자, 대부분 이 간이 봤을 때 뭔가 비격식체의 해체라고 반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생각해봐. 비격식체면 또 가족한테 쓰는 말이네. 너네 가끔 어머니한테 반말할 때 있지. 엄마 뭐해? 괜찮지? 근데 너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하니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 저녁이 안 나오지 않겠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2번까지는 오케이. 근데 네가 한 번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네가 2번 낮췄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따라서 이 간이는 논리적으로 헤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이런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유형에는 한계가 명확한데, 사실 이 종결어미가 이 표에 있는 거 말고도 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즉 시험장에서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는 당연히 요 2개가 많이 나오지만 이 이외의 것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항들이 수능형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낙생고의 문법은 실제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암기를 할 내용이 거의 없이 대부분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학생들이 외워야 될 것들은 보기 박스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문제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생고 문법은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능형 문항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기간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저희는 3월 2일에 개강할 예정이고 토요일 6시 30분부터 9시 30분에 수업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아직 학사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4월 셋째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이 될 예정이라 3월 둘째 주나 3월 셋째 주쯤에 내신 대비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 내신 대비는 총 6주에 직전 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7회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3월 2일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제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처음 만났을 때 현재 모의고사를 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낯선 시를 해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낯선 시들을 어떻게 수능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 동시에 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파트는 선행되어야 되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문의 변동에서 아이들한테 변별력을 가르게 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때 다지고 왔어야 되는 그 문법의 개념들이 변별력을 가르는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는 암기로만 공부를 했을 거고 그 암기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2주 정도 그 의문의 변동이라는 첫 시험 범위하고 관련되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제가 틀을 다지는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종 제작 교재를 쓴 적이 없고 저는 제가 다 맞춤 제작 교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따 제가 뒤에서 교재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지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생고의 경향에 맞춰서 낙생고 선생님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과
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교재에 실을 내용이고, 그리고 교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법 문학 자습서에 대한 내용도 다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최대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경영에 맞춘 주간지를 제공을 할 겁니다. 즉 과제집을 제공을 할 건데, 이 과제집에는 낙생고 그동안의 기출 문제와 낙생고하고 대치동에서 가장 시험 문제 유형이 조금 비슷한 학교가 진선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선여고의 문제들을 제가 기출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기출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과제집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집은 제가 데일리 과제집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풀 수 있게끔 과제집을 구성을 할 건데, 대부분의 낙생고 남학생들은 이 과제집을 데일리 과제 형식으로 주었을 때 대부분 학원 등원하기 전날 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저에게 과제를 제출을 해서 저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과제 검사 결과를 제가 어머니한테 발송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법 연계 대비 예문집을 제공을 할 건데, 사실 표현법 같은 경우 낙생고도 이 표현법과 관련된 문항들이 1학기 기말고사부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있는 향수라는 작품에서 표현법과 관련된 연계 대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일단은 낙생고뿐만 아니라 분당과 대치 지역에서 그동안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모든 예문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예문집을 제공을 할 거고, 이 예문집을 제공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뭔가 적중시키거나 그런 게 아닌 학생 스스로 이런 국어의 추상적인 개념 암기들을 공식화시키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표현법 같은 경우는 저도 학생 때 국어를 공부할 때 너무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공식화시키고 학생들한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항상 학생들이 공식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교재를 만드는 방식인데, 제가 교재를 제작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지문 분석, 흔히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자습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 교과서라고 이제 학교 출판사에서 그 선생님들한테 수업용으로 제공이 되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 그게 주석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제가 종합을 하는데, 낙생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총 3분씩 한 학년에 배정이 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낙생고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 필기와 이 주석 교과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법 문학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내용을 학교 선생님 3분의 필기를 다 종합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교재에 담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2주 전부터는 이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낙생고 같은 경우는 매년 선생님도 바뀌지 않고 매년 출제 기준도 똑같고 매년 시험 범위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 교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의 경향이 그대로 비슷하다라면은 이 교재를 제가 내신 개강과 동시에 바로바로 제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관리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학생들은 등원을 하게 되면은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이 복습 테스트는 낙생고 경향에 맞춰서 낙생고스러운 테스트 문제, 즉 개수 문제 유형이나 선지의 용어들을 낯선 어휘로 바꾼 그런 문제 유형으로 기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저 테스트를 통해서 적중시켰다는 문항들이 많았을 만큼 얘는 낙생고의 경향에 철저하게 맞춘 제가 직접 선발한 문제들로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복습을 위한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바로 유튜브 라이브를 송출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실에 카메라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매번 모든 수업을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 유튜브에 업로드할 거고, 제 유튜브에는 수능 독서 지문에 대한 해설이나 혹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표현법,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문법 개념에 대한 영상이 촬영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을 원할 때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낙생고한테 학생들한테 점수를 가장 올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클리닉입니다. 자, 낙생고 학생들은 근데 대부분 이제 야자를 하기 때문에 클리닉을 사실 참여하는 게 힘듭니다. 낙생고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월, 화, 목, 금 중에서 하루를 추가적으로 야자를 뺄 수가 있는데, 이 금요일 같은 경우 보통 금요일에서 아마 목요일 이쯤 2날 중에 하나를 빼서 수학학원을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 클리닉 시간을 잡기가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학원에 올 때도 원장님한테 약속을 받았던 건데, 저는 낙생고 클리닉을 수요일 저녁 10시 30분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제가 이 시간에 진행을 해왔었고, 나중에 추후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면 제가 목요일 10시 30분도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을 제가 꼭 의무로 강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클리닉은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제가 채워주는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이 클리닉이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수직 상승시켜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클리닉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테스트하고 과제 결과는 항상 어머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학생과 학생 시험지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성적표처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일단 요렇게까지이고, 낙생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큰 걱정은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목표는 학생들이 안 그래도 수학과 과학으로 학습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어에서 학습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보통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진행을 해봤을 때 늦게 끝나면은 아무리 늦게 끝나도 12시 전에는 항상 끝났었습니다.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어머님들이 픽업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정도 정하고는 있는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질문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는 거지, 원래 시간은 1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